파종해서 키운 식물이 많이 자라서 이제 땅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 튼튼해지고 꽃도 많이 피라고 퇴비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료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화초를 심고 나서 바로 퇴비를 줬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화초를 심고 나서 꽃이 많이 피라고 퇴비를 줬던 게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퇴비를 주는 게 왜 쓸데없는 행동이야? 당연히 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아직 퇴비와 비료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퇴비, 비료, 유박 이 세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퇴비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료는 왜 뿌리는지, 게다가 또 유박은 뭔지 이렇게 많이들 복잡해 하시고 어려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 시기입니다. 왜 뿌리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헷갈리고 어렵기만 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더 이상 헷갈릴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퇴비, 비료, 유박 각각의 사용 목적을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토양 개량이고, 비료는 식물의 빠른 생육 촉진, 그리고 유박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식물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누렇게 뜨고 비실비실할 때 퇴비를 줘야 할까요? 비료를 줘야 할까요? 또 퇴비라고 답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퇴비는 볏짚, 가축분, 낙엽 이런 다양한 유기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기물이 중요한데요. 이 유기물을 식물은 직접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무기물만을 흡수하는데요. 그래서 식물을 심어놓고 바로 퇴비를 줘봤자 식물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서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바로 흡수하지도 못하는 퇴비를 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토양 개량 때문입니다. 토양 개량?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지 토양 개량 그거 중요해? 네, 엄청 중요합니다. 딱딱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서는 식물이 과습이 될 수가 있고 뿌리도 뻗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퇴비를 뿌려주면 미생물이 퇴비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으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이 포슬포슬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슬포슬한 땅, 즉 통기성과 보습력이 좋은 땅은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퇴비는 이렇게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퇴비는 토양의 산성화도 막아주고 또 보비력, 그러니까 땅이 양분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이제 퇴비의 토양 개량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그리고 퇴비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비를 뿌려놓으면 퇴비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천천히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무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무기물의 양이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른 생육 촉진이라고 했죠. 퇴비는 한 번 뿌리고 식물에 흡수되기까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물비료 같은 경우 2, 3일 내로 흡수가 되고 과리평 같은 경우도 흡수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빨리 흡수가 되니까 식물이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해주면서 빠르게 생육 촉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에 따른 맞춤형 영양 공급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수세가 좋지 않다 하면 질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간 비료를 준다거나 튤립이나 알리움 같은 구근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면 이때는 칼륨 성분이 많은 구근 전용 비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 꽃이 많이 피게 하고 싶다 하면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료도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과다한 비료 사용은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미생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토양 속 영양이 불균형하게 돼서 꽃이 적게 피고 열매가 잘 안 열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는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다한 사용은 오히려 식물과 토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박입니다. 비료처럼 토양을 황폐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식물에 풍부한 영양을 주는 게 바로 유박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박은 독하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유박은 콩, 유채, 참깨와 같은 식물의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유박은 고농축 유기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박을 잘못 보관해서 물이 들어가면 진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또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단백 그리고 고농축 유기물인 유박을 잘못 사용하면 역삼투압으로 식물이 말라 죽게 되고 또 뿌리에 직접 닿으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사용하시면 유박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토양 개량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 풍부한 질소 성분이 발생하는데요. 이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식물들이 전체적으로 누렇고 생기가 없을 때 이 유박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유박의 목적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식물에 영양을 공급해준다였죠. 그런데 비료 같은 경우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식물들, 특히 나무 종류에는 이 비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유박은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런 유박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박이 식물에 제공하는 영양소의 거의 대부분이 질소뿐이라는 겁니다. 유박에는 질소를 제외한 기타 영양소가 있긴 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박만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식물이 잎만 무성하고 꽃과 열매는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퇴비, 비료, 유박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용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퇴비는 1년에 딱 한 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정원에 퇴비를 뿌려놓으면 미생물에 의해서 겨울 동안 천천히 분해가 되면서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퇴비를 뿌리는 것이 좋은데요. 내 토양의 지력이 안 좋다 싶으시면 이른 봄 2월에서 3월 초에도 한 번 더 뿌리셔도 좋습니다. 비료는 퇴비보다 살짝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별로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식물이 영양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영양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장기 그리고 개화기 전후입니다. 성장기란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바로 식물을 심고 나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난 때를 말합니다. 계절로는 주로 4월에서 5월, 날씨가 따뜻한 때입니다. 그리고 개화 전, 꽃눈과 꽃대를 생성하는 시기에는 인산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면 좋고 또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기 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칼륨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에게는 이걸 다 챙겨서 주는 게 좀 복잡하고 또 비료를 너무 자주 줘서 오히려 식물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싶으시면 성장 초기에만 딱 한 번 완효성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는 비료입니다. 유박은 뿌리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뿌리는 시기는 식물 식재 2, 3주 전입니다. 그리고 나무, 대표적으로 장미 같은 경우 4월 초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때 뿌리면 잎과 줄기가 폭풍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유박은 자칫 잎만 풍성하고 꽃은 없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인산 성분이 풍부한 비료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가요? 사용 목적과 시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정리를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다 보니 보편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많이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개별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